제목 보이지 않는 청년들, 프레카리아트의 시대. 캄보디아에서 한 젊은이가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며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34%가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위험을 감수하고 캄보디아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째,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둘째, 일하기 위해 산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이고 두 번째는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화 노동과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대부분 생소한 말일 겁니다. 이는 지금의 노동시장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2024년에 출판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은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20년간 추적한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간 계층에 속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연구를 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간 계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양극단으로 나뉘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 청년이 34%, 한 번도 불안정성을 경험하지 않은 안정적인 청년도 37%였습니다.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불안정한 34%의 청년들에 주목합니다. 이들이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프레카리아트 계층입니다. 이들은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며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취급받습니다. 노동조건 협상력도 없고 노동시간은 불규칙하며 임금은 낮고 사회보험 같은 기본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열악한 노동에 묶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이 계층은 극우나 극저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사회통합 등의 여러 문제들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더 암울한 것은 미래입니다. 20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40대 이후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새로운 계급의 윤곽이 보이는 것입니다. 액화 노동이란 무엇인가? 액화는 고체가 물처럼 녹는다는 뜻입니다. 예전 노동은 고체 같았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사무실, 정규직 등 단단한 경계가 있었죠. 그러나 요즘 노동은 액체가 되어갑니다. 일터와 집의 경계,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 예입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지만 동시에 언제든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일감은 작게 쪼개져 그때그때 거래되고 플랫폼 알고리즘이 정해준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수입은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일은 하는데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프거나 갑자기 일이 끊겨도 스스로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기술 발달로 일이 유연해지고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된 건 분명 좋은 점이죠. 하지만 그 유연함 뒤에 숨겨진 불안정성을 청년들이 홀로 떠안게 되는 건 슬픈 일입니다. 결국 액화 노동 시대는 자유로움이라는 달콤한 포장 안에 위험의 개인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의 틀에서 벗어나는 대신 모든 위험과 불안정성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청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프레카리아트란? 아까 액화 노동은 노동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녹아내리는 곳에서 새롭게 생겨난 노동자 계층을 학자들이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레카리아트는 프리케리어스 불안정한화, 프롤러테리언 노동자 계층의 합성어입니다. 즉, 불안정한 임금 노동자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프롤레타리아트가 가난하긴 했어도 공장에 소속된 안정된 지위라도 있었다면 프레카리아트는 소속이나 미래가 너무 불안정해서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프레카리아트의 세 가지 결핍. 이들은 세 가지 중요한 결핍을 겪습니다. 첫째, 고용 안정성의 결핍. 언제든 계약이 만료되거나 일감이 끊기면 수입이 0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권리의 결핍.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도 적용받기 어렵고 유급휴가도 없으며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셋째, 미래 비전의 결핍. 단기 프로젝트나 일회성 업무만 하다 보니 내 경력이 쌓이고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명확한 직업적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청년 세대가 프레카리아트가 될까? 요즘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청년들도 왜 이 계층에 많이 포함되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의 부족. 회사는 유연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원해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둘째, 경쟁의 심화. 일자리가 부족하니 청년들은 일단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정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게 되죠. 똑똑하고 열심히 살더라도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 불안정한 계층에 속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과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AI의 등장입니다. 기업 인력의 40%가 AI 자동화 고위험군이며 나머지 60%는 수요 감소, 임금 하락, 채용 축소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프레카리아트가 9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예측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제 경험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노동자로서의 한 분야 실력이 아니라 자기 사업이나 자본가로서의 수준 높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노력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노력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본가가 되는 방향. 노동자로서의 삶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용주를 넘어 자본가가 되는 삶을 목표로 한다면 처음 10년은 힘들겠지만 그 후에는 전문가가 되고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포르쉐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의 간섭이나 지시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배우고 활용하는 방향. 플랫폼과 AI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고 AI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적응하고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유한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배낭여행, 독서, 훌륭한 사람들과의 만남, 좋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저의 생각이 아닌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단기 목표에 매몰되지 말고 10년 후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신을 독립된 브랜드로 만들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는 배움의 민첩성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파이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것은 기본이고 서로 연결되는 두 가지 전문 분야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개발 실력과 인문학적 통찰력을 동시에 갖춘다면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됩니다. 셋째,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하나의 고용주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두 번째, 일하기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액화 노동의 시대는 본질적으로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외면하지 말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것은 불행하지만 그 불안함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불안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젊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노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쓴 글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고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 실현이라는 좋은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너나모였습니다.